안녕하십니까. 이번 DSBA 세미나를 진행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인포메이션 퓨전에 게재된 다음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가장 먼저 논문의 제목을 통해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MSTGAT, A Multimodal Spatial Temporal Graph Attention Network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우선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모델을 제안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또 핵심적인 키워드에 색칠도 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멀티모달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 분야에서 멀티모달이나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비교적 생소한 용어인데요. 지금부터 이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쟁점으로 논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계열 이상 탐지 과업에서 그래프를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특히 우측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는 동연구실의 이정호 박사과정의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래프 기법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데이터상에서 드러나든 드러나 있지 않든 실제로는 수집된 각각의 다변량 데이터의 센서들 사이에는 스페이셜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시를 생각해보면 다음의 그림처럼 어떠한 전기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각각의 하얀 동그라미는 하나하나의 센서의 위치를 의미하며 회색 동그라미는 중간 정보 취합 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화력 발전소로부터 쭉 따라서 마지막에 가정까지의 과정들의 센서 값을 쭉 떠올려 본다면 각각의 센서들은 확실히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수집된 이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에서도 어떠한 처리 과정에 의한 그러한 관계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그래프 구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일전 이 그림과 같이 다별량 데이터의 각 단별량 데이터의 실제 구조적 관계를 모델링하여 그 관계를 반영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일한 예시에 대해서 특히 이상치 탐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그림에서 특정한 공정 영역의 과열로 인해서 국소적인 온도 증가가 발생하는 이상 상황과 우측처럼 기온 자체가 증가를 해서 전체적인 공정의 온도 자체가 증가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정상 상황에서는 모든 부분의 센서 온도가 동일하게 변화하겠지만 좌측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특정 센서 과열이 일어난 특정 센서 지역의 인근 데이터에만 해당 변화가 반영될 것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스페이셜한 관계를 그림처럼 알고 있다면 결국 파란 영역과 붉은 영역의 온도 센서 값의 상관관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온도의 변화가 단독으로 볼 때 탐지가 안 되는 정도의 작은 변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는 그 작은 값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치 탐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또 이 그래프를 사용한 이상치 탐지의 강점이 하나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붉은 영역과 파란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상관관계의 변화가 생긴 로컬한 부분 자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컬한 부분이 이상의 원인이라고 설명력까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서에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도 구조에 따라서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상치 여부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논문의 제목에서 그래프를 언급한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알았으니 멀티모달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멀티모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임 시리즈 이미지 텍스트와 같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타임 시리즈가 다루는 템퍼럴한 정보에 추가로 스페이시얼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페이셜한 정보는 앞서 설명드린 전력 공정 예시에서와 같이 실제 변수 간의 위상 관계를 의미하는 토폴로지컬 스트럭처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변수 각각의 모달에 의한 관계인 모달 코릴레이션을 함께 의미합니다. 논문에서는 특히 후자인 모달 코릴레이션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달 코릴레이션 케이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처럼 요 그림에서 색깔이 다른 것이, 만약에 제일 첫 번째가 속도, 뭐 그 다음은 압력, 뭐 또 그 다음은 또 다른 단위를 가지는 다른 변수 모달이 하나의 시계열로 묶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다수의 모달이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실험하는 대표적인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인 와디 데이터셋을 보아도 실제로 데이터 변수명에 가장 마지막에 언더바 뒤에 나와 있는 요 두 글자 또 네 글자 요 단어들이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의 모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트로의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의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각 변수들의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학습하는 것을 통해서 변수의 모달 간의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스페이셜한 정보와 템포럴한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ST, GAT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백그라운드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주제와도 맞지 않으니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의 포인트만 언급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당 내용은 우측 상단의 강영원 석박 통합과정의 세미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의 접근법으로는 크게 예측을 수행한 후 해당 결과와 실제 값의 차이를 이상치 점수로 활용하는 프리딕션 베이스드 접근과 오토 인코더 구조로 인풋 시계열 데이터를 재구축하여 그 재구축 오차를 사용해서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접근이 있습니다. 프리딕션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다른 패턴이 등장해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강건함이 떨어지지만 그 덕분에 또 포인트 어노멀리를 잘 탐지한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접근은 전체 분포를 잘 반영하는 경향으로 로컬 변화에 대해서 강건한 만큼 컨텍스추얼하거나 콜렉티브 어노멀리를 잘 탐지한다는 두 접근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접근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본 모델에서 활용하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조금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한 장표입니다. 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 정도의 장표이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노드를 의미하는 벌텍스와 또 그 사이의 연결을 의미하는 엣지로 구성이 됩니다. GNN의 핵심은 결국 반복적으로 이웃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결합하여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메시지 패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웃의 정보를 받아오는 애그리게이트 부분과 받아온 이웃의 정보와 이전 시점 중심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하여서 최종적으로 다음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컴바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이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며, 여기서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 이 두 과정이 어떠한 계산 과정으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래프 세이지라든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등과 같이 다양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바리에이션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본을 알았으니까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의 메시지 패싱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그리게이트와 컴바인 과정이 다음에 나타나 있는 수식과 같이 수행된다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우측의 트랜스포머 어텐션의 식과 비교해 놓은 것에서 파악하실 수 있듯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는 이웃 노드들과의 어텐션 스코어 계산을 통해서 그러한 이웃 노드들이 메시지 패싱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비율을 결정하는 모델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을 GNN을 통해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이제 핵심 부분들이 대부분 이번 논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모델 설명에 포함되는 내용을 해당 부분에서 그냥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모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결해 놓은 이정호 박사과정의 세미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MST-GAT 모델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선행 연구 중 GDN이라는 곳에서 차용한 것이고 파란색 부분이 MTAD-GAT라는 선행 연구에서 차용한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후에 각각의 부분들 본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또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모두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논문의 방법론 MST-GAT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문의 노테이션 소개와 함께 프로블럼 데피니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은 m개의 모달이 포함되어 있는 n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 타임 스텝마다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현재 전체 t 시점이 존재하고 각각의 t 시점에는 n개의 변수가 존재를 하고 그 n개의 변수 각각이 어떤 모달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의 예시는 6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 변수에 총 초록색, 빨간색, 하늘색의 3가지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델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은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4가지의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서 우측 상단에 각각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표시해 놓을 테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ST-GAT의 첫 번째 단계는 그래프 스트럭처 러닝으로 그래프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타임 시리즈의 모든 변수가 각각 그래프의 노드를 구성하는 형태이고 이 각각의 노드의 각 시점의 변수 값이 피처로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반영이 됩니다. 우측을 보시면 방금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변수가 6개고 모달이 3개인 상황에서 총 6개의 노드가 있고 그 6개의 노드가 색깔로 모달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각 시점의 데이터가 여기서 노드의 피처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 시점의 데이터에 추가로 학습 전반에 대해서 이러한 그래프의 글로벌한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타임 시리즈 인베딩이라는 게 또 추가되는데요. 이는 각 노드에 해당하는 변수 자체의 인베딩을 의미를 하며 이 노드 각각이 하나하나의 노드를 의미하니까 이 변수 하나하나, 즉 노드 하나하나의 어떠한 인베딩을 의미하며 여기서 이제 V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V는 결국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과정에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포지셔널 인베딩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어떤 러너블 포지셔널 인베딩으로 활용된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노드 피처는 각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 해당 시점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의미하고 그때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은 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이 어떻게 적용돼서 결국 이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지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일단은 각각이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계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크닉으로 특정한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 할 때 어떤 컴플릿 그래프로서 전체 노드에 대해서 전부 메시지 패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타겟 노드와 정말로 연관성이 깊은 어떤 가까운 노드만을 골라서 메시지 패싱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동일한 그래프를 예시로 들어보면 아까는 모든 엣지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컴플릿 그래프의 형태인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중앙의 빨간색 노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4개만 사실 큰 영향을 주고 멀리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것까지 전부 이제 어텐션 계산에 포함되면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정말 중요한 것만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노드의 이웃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변수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여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탑 k개만 이웃으로 포함되도록 인접 행렬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변수 인베딩은 일전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각 변수를 의미하는 타임 시리즈 인베딩 V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V가 어떤 글로벌한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표현한다는 게 이러한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 그래프 전체에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탑 K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만약에 이제 타겟을 위한 학습 노드의 수를 4개로 결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보다 커지면 더 많은 노드들이 인접 행렬에서 이웃이라고 정의가 돼서 실제로 어텐션 과정에서 반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 구조가 정의가 되면은 실제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계산 과정을 통해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점에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모델 인풋까지 완성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노드의 피처로 각 시점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각 노드가 표현하는 변수를 의미하는 타임 시리즈 인베딩이 추가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수식과 그림과 같이 하나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완성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드 인풋으로서 고정된 길이의 인풋 W를 통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로 각 시계열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타임 윈도우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매핑하는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n/d 차원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타임 시리즈 인베딩 V가 이미 n/d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그 두 n/d 사이즈의 두 정보를 컨캣해서 최종적으로 모델 인풋으로 만들고 이 n/ed 차원의 이 모델 인풋이 각 시점,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초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이 결정이 되었으니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어내야 할 텐데요.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총 3가지의 어텐션 과정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은 일반적인 어텐션 계산 과정으로 선행 연구인 GDN에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프 노드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달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이 일전에 완성한 인접 행렬로 결정된 이웃 노드들 전체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달리티의 독립적인 스페이셜 정보를 모델링합니다. 반면 아래에 인터 모달 어텐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산하는 이웃 노드를 모달 내 혹은 모달 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모달 간의 관계 정보가 포함된 스페이셜한 정보를 모델링 하도록 합니다. 결국에는 이 3가지 어텐션 결과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모달에 대해 독립적이고 또 의존적인 모든 스페이셜한 정보를 함께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멀티헤드 어텐션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멀티헤드 세팅이나 수식과 도식의 이해를 위해서 싱글 헤드인 상황으로 아래에 표시해 놓았으니 내용을 이해하신 후 멀티헤드라고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 멀티헤드 어텐션은 모달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이 인접 행렬로 결정된 모든 탑 K 노드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달리티에 대해서 독립적인 스페이셜한 정보를 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어텐션 스코어는 우선적으로 계산되는 두 노드가 표현하는 변수를 의미하는 타임 시리즈 임베딩 V 두 변수에 대한 타임 시리즈 임베딩을 내적하여서 얻으며 현재 L번째 레이어의 어텐션 계산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어텐션 스코어와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 W와 이전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곱한 후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노드들에 대한 그 결과들을 모두 합하여 다음 시점에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헤드로 그려놓았지만 실제로는 멀티 헤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라모달 어텐션인데요. 동일한 모달 내에서만 어텐션을 수행하여 같은 모달리티 간 관계를 모델링하는 역할입니다. 계산 과정은 기본적으로 GAT로 동일하기 때문에 앞선 기본 멀티헤드 어텐션과 거의 동일하나 모달 내에서만 그러한 메시지 패싱 계산이 되기 위해서 이웃 노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앞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탑 K개의 이웃을 재정의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번에는 동일한 모달 중 노드 임베딩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탑 K개인 노드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하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 전체적인 과정은 거의 동일한데 어떠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어텐션 스코어와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 그리고 또 이전 시점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그걸 곱하고 모든 이웃과의 정보를 모두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시점에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모달 어텐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모달 사이에만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른 모달만이 마찬가지로 이웃이 되도록 인접 행렬을 재정의하는데 그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결국 마찬가지로 다른 모달 중에서 노드 임베딩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탑 K개인 노드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이 결정되고 나면은 계산 과정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인트라모달 어텐션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로 말씀드린 기본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의 계산 과정을 보시면서 두 가지 어텐션도 다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의 어텐션이 모두 수행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각각의 결과를 컨캣을 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최종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어텐션 레이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어텐션이 모두 수행되고 그 결과가 모두 통합이 되어야만 결국에 이 MGAT라는 하나의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레이어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결국 설정된 MGAT 레이어만큼 반복이 되어서 최종적인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 해서 변수 모달 간 스페이시얼한 정보를 모델링 했으니 최초 논문에서 주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엔 템포럴한 정보를 모델링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시계열 방법론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원디 컨볼루션은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을 때 지정한 커널 사이즈로 컨볼루션을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커널 크기만큼의 어떤 로컬한 템포럴 디펜던시 정보가 축적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원디 컨볼루션을 여러 번의 레이어를 다시 또 축적을 하게 되면은 결국 로컬한 것들이 다시 또 중첩이 되고 중첩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롱텀 디펜던시까지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본 논문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시계열 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별한 차별점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과정은 다 끝났고 이제 학습을 하는 단계인데요. 처음에 제가 본 모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언급을 할 때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와 프리딕션 베이스드 시계열 이상 탐지의 장단점이 다르게 존재하고 본 논문에서는 그 둘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둘을 함께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우측 상단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최종적으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템포럴한 정보까지 또 추가를 한 다음에는 결국 두 가지 모듈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도 수행하고 프리딕션도 수행해서 각각에서 모두 로스를 뽑고 그 두 로스를 함께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한다. 그러한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리딕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해서는 MLP 기반의 프리딕션 모듈을 사용을 하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접근을 위해서는 VAE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모듈을 활용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딕션 모듈은 정말 간단한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T 시점에 대한 타임 시리즈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이미 다 뽑아냈다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한 시점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한 값을 실제 각과의 오차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제곱 오차를 실제 윈도우 사이즈를 고려하여 평균한 제곱 오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VAE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서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VAE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인 VAE의 오브젝티브 스탠다드 VAE 로스를 써 놓았는데 장표의 이제 아래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결국에 본 논문에서도 T에 대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완성이 되면 일반적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로스를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VAE 로스와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차이가 없이 그냥 데이터에 따라서만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리컨스트럭션 모듈과 프리딕션 모듈 각각에서 다음과 같은 로스를 각각 산출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듀 로스를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를 통해서 가중합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완성을 하게 되고 이 로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해서 모델링과 학습 과정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는 실제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이상치 점수는 처음에 프로블럼 데피니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 타임 스탬프마다 산출을 하게 되고 결국 이때의 매 타임 스탬프 어노말리 스코어는 결국 매 타임 스탬프마다 각각의 리컨스트럭션, 프리딕션 모듈에서 산출하는 예측 확률 P와 또 예측값 X 햇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두 산출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 2를 통해서 가중합하여서 스코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도 쳐 놓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때의 계산은 이 n은 변수의 개수였죠. 결국에는 각각의 변수마다의 이상치 점수를 더해서 최종적인 해당 시점의 이상치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떠한 시점의 이상치 점수가 높아서 특정 시점이 이상치로 판단이 되면 그때 실제로 더해진 각 변수의 이상치 점수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상치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가 이상 원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결국 그래프를 사용한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설명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간의 어떤 스페이셜한 관계를 통해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코어가 결정이 되면 이제 또 타임 시리즈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스레시홀드를 정해야 할 텐데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할 때는 픽스 오버 스레시홀드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레시홀드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상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다음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메이저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을 활용했으며 각각에 대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이제 변수의 숫자는 27, 55, 크게는 123개까지가 있고 이때 각 변수의 모달리티, 본 논문의 방법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달리티도 다음과 같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27개가 8개 중에 어떤 모달리티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때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것은 모델마다 실제로 논문에서 비교해서 사용한 하나의 타겟 노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한 탑K 이웃 노드 개수인데요. 이 탑K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데이터셋마다 조금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어떠한 변수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덜 사용하고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조금 더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를 리포팅하기에 앞서 특히 이 MSL이나 SMAP보다 스왓이나 와디 데이터셋의 와디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한 어노멀리 상황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스페이셜 템포럴 다이나믹이 더 큰 어려운 데이터셋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면 본 논문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방법론들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일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과 동일하게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해서 평가 지표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델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실제 데이터로부터 모델에서 목적한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본 그림은 와디 데이터셋의 실제 값들을 가져와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여기서 총 7개의 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상 상황을 의미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비정상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정상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감별량이 좀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도 이거 자체로는 이제 비정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또 좌측을 보시면 이제 비정상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단순히 눈으로 보면 왜 비정상이고 정상인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정상 케이스는 3번과 4번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변수 사이의 어떤 관계에 집중을 한다면 3번과 4번은 비슷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또 나머지 변수들이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비정상 케이스를 보면은 4번 변수가 원래는 이제 3번과 4번이 비슷하고 나머지와는 달라야 되는데 4번 변수가 돌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번, 2번을 살펴보아도 원래 1번, 2번은 비슷하게 이렇게 변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1번은 변화하는데 2번은 변화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상치를 탐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래프를 통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실험 결과입니다. 결론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논문에서 제안한 MST-GAT가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보였으며 특히 데이터셋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와디나 스왓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스페이셜 템포럴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일수록 성능 향상이 도드라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직접 수치를 보면은 딱히 이제 스왓과 와디에서 다른 방법론에 비해 이 MSL과 MSAP에 비해 더 크게 성능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논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후 어블레이션에도 존재하지만 우선적으로 유사한 GAT 구조와 템플러 컨볼루션을 가지고 있는 선행 연구 모델 GDN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GST, GAT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어텐션이라는 세 가지 어텐션을 추가한 게 가장 큰 차이일 텐데 이 차이에 대해서 MST GAT 모델이 더 큰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스페이셜 템포럴 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SL 데이터셋 27개의 변수 중에서 3개의 모달을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변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표현한 것인데요. MSL 데이터셋에는 총 원래 8개의 모달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추출을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쭉 살펴보면은 결국 이 앞에 있는 이제 앞에 이 다시 앞에 나와 있는 게 결국 모달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모달은 이제 시밀러리티가 비슷하게 다른 모달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 차이가 매우 크게 잘 학습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C와 T 모달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크고 P와 T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작은 등
단순하게 본인과 동일한 모달에 대해서만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달 간의 어떠한 관계도 잘 반영을 해서 변수의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학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결과를 실제로 출력해 놓은 것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어노말리 스코어가 변수마다의 스코어 값을 합해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상치 상황에서 각 변수가 기여한 정도를 보는 것으로 설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본 예시에서 가장 진한 AIT 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높은 스코어를 할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봐서도 조금 비교군이 있어야 조금 더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논문에서는 실제로 설명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실험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과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스를 결합하는 비율 감마 1이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결합하는 비율 감마 2가 있었는데요. 그 둘에 대한 다양한 조합으로 이렇게 다음에 그리드 서치와 같이 성능을 리포팅했는데, 사실 어떤 조합이든 성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여서 실험 결과 감마 1, 2에 대한 어떠한 모델의 강건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인데요. 이 제일 위 GAST, GAT가 방금 전에 제가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모든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마이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총 멀티헤드 어텐션과 인트라 어텐션 세 가지의 어텐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터와 인트라를 제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위에서 어텐션들을 통해서 스페이셜한 정보를 활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1D 컨볼루션을 통한 템포럴 정보를 포함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탑 K에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컴플릿 그래프로 고정을 해놓고 전체 노드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어텐션 계산 자체를 제외한 것으로 성능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달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확실하게 주장한 어떤 데이터셋의 어떤 모달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성능이 하락되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또 템포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시계열 데이터에서 템포럴한 정보를 덜 반영하는 것은 확실히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탑 K개의 노드만을 메시지 패싱에 활용해서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성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산 복잡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정말 관련도가 깊은 노드만 활용해서 업데이트 하는 게 정말 학습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줘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어텐션 계산까지 제외를 하면은 사실 너무 다른 모델이 돼버려서 결국에 본 논문의 결론은 각 구성 요소들이 모두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내용을 공유 드려서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의 기여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변수의 모달에 따라서 스페이셜 디펜던시를 추가로 모델링 할 수 있는 GST, MST GAT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인터모달 어텐션을 함께 사용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고, 또 1D 컨볼루션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스페이셜과 템포럴 디펜던시를 동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딕션 베이스드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말리 디텍션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두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고 두 태스크 각각의 로스를 동시에 활용하여서 최적화되도록 하였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산 상황에서 어노말리 스코어 자체가 각 변수에 대한 값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각 변수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비교하는 것으로 어떠한 해석력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첨언을 해보자면은, 결국에 이제 스페이셜한 정보를 모델링 하는 데는 본 논문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사실 템포럴한 정보는 단순히 1D 컨볼루션만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 한 가지까지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